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매티스 장관의 은퇴를 알려왔는데요. 워싱턴 정가가 여야를 막론하고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Look, Secretary Mattis has served the country admirably for over 4 decades. He's served in this administration by the time he completes his term as Secretary of Defense for 2 years. He and the president have a good relationship, but sometimes they disagree. The president always listens to the members of his national security team, but at the end of the day, it's the president's decision to make. The president asked him to resign? Not that I'm aware of. 하태현 부장, 매티스 장관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강경파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을 때 트럼프와 아주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잡음이 많이 났었는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지금 사퇴를 한 걸까요? 뭐 어른 중에 하나였죠. 어른 중에 하나였고 강경파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굉장히 균형을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앞서 나갈 때는 좀 낮춰주고 트럼프가 좀 처지면 좀 끌어주고 노련한 굉장히 노련한 그렇죠. 어떤 조련사 같은 역할을 했는데 자 이번에 물론 나갈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했던 일이지만 왜 지금이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시리아에서 미군을 그동안 오랫동안 진행되는 미군의 평화유지 기능을 이제 중단시키기 위해서 시리아군을 철수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백악관에서 둘이 만난 상태에서 격론이 벌어진 겁니다. 자, 지금은 안 된다. 지금 철수하면 큰일 난다. 중동의 어떤 균형추가 무너지고 미군이 소련한테 당한다. 러시아한테 당한다. 그대로 지역 균형을 망가뜨리면 미국의 국익에도 굉장히 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는 오케이 했을지 모르겠으나 돌아서고 나서 곧바로 미군은 곧 철수한다. 10일 내에 철수한다. 이렇게 독단적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명예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성장군 출신 매티스로서는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대로 명예를 실추한 채로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나는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떠나는 시점은 내년 2월로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매티스 장관을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면서 극찬하기도 했었죠. He's just a brilliant, wonderful man. What a career, and 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 But he is the real deal. We are going to appoint Mad Dog Mattis as our Secretary of Defense. 이 매티스 장관의 별명이 좀 험한 내용입니다만 미친 개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별명을 직접 부르면서 말하자면 지금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좀 힘을 실어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은데 이 매티스 장관이 너무 입 바른 소리를 많이 하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미친 개라는 별명은 사실은 굉장히 나쁜 표현으로 들리지만 저는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 굉장히 용맹한 장군이다. 그리고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매드독.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좀 미친 게 나쁜 뜻으로 보이는데 전혀 나쁜 뜻이 아닙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티스 장관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균형을 잡는 사람이었고요. 아까 극찬을 했었잖아요. 굉장히 똑똑하고 이 정부를 제대로 국방 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사람이라 이렇게 극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변덕이 많습니다. 그 전에 쫓아냈던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 그리고 그 전에 쫓아냈던 틸러슨 국무장관 그다음에 제임스 켈리 비서실장 역시 처음에 임명할 때는 굉장히 극찬했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쫓아낼 때는 굉장히 험하게 그리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트위터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쫓아내곤 했죠. 그런데 매티스 장관도 이 사퇴 통보를 받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과 맞는 사람을 좀 골라라. 이런 말을 남기고 이제 사퇴를 받아들였는데 글쎄요. 매티스 국방장관이 자리를 비우면 대북 정책에도 혹시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이게 제일 우리로서는 궁금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안보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점을 뒀거든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초기에 주한미군이 왜 필요하냐? 그 많은 돈을 우리가 왜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시에 맥메스터나 그다음에 이제 또 이 매티스 장관이 아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북아의 안보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주한미군 철수를 좀 잠재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른들이 사실 이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지금 아직까지 주한미군 주둔비와 관련해서 협상이 네. 지금 아직까지 타결되지를 못했어요. 즉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9천억 원에서 2배를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그러면 주한미군의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상원에서는 주한미군 철수할 때, 감축할 때 이런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변덕스럽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네. 주한미군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으로 네. 갈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안 박사님, 북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매티스 장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인데 굉장히 고집센 트럼프 대통령의 자리를 지금 떠났습니다. 그 옆을 떠났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걸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좀 불안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래요?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워싱턴에서는 지금 뭔가 대북 정책에서 모든 옵션이 사라졌다. 네. 한 가지 남은 것은 물리적, 군사적 선택이다. 이렇게 지금 여론이 지금 그밖에 안 남아 있는데 네. 이런 때 이제 매티스 좀 합리적인 사람이 나가고 그리고 그러면 그 모든 컨트롤 타워가 초강경파인 볼턴에게 다 넘어가고 또 국방장관도 매티슨보다 조금 더 강경한 사람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되면 북한으로서는 이제 미국의 옵션이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느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후임은 누가 올지도 굉장히 관심인 것 같습니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사람 혹시 누가 네. 있습니까? 네, 일단 잭 킨이라는 사성장군 네. 출신의 어떤 군 전문가가 올 거라는 그런 관측이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참전했던 용사고요. 전쟁연구소 이사장을 지냈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폭스뉴스에 국방 관련 논평을 많이 하면서 얼굴을 많이 알린 사람이고 한 가지 중요한 것. 매티스가 국방장관이 되기 전에 잭 킨이 먼저 후보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나보다는 매티스가 더 적임자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먼저 국방장관 자리를 양보했는데 결국 저 자리가 잭 킨에게 돌아갈지 추가 주목됩니다. 자, 이 후임자가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 굉장히 걱정될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최근에요. 김정은 위원장을 아주 경로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보도가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소 때문이었습니다. 북남 수뇌분들께서 타신 무게차는 환영의 연도를 지나 백화원 용빈관에 도착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 교자동지께서 리설주 요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숙 요사를 숙소에 안내하셨습니다. 백화원 용빈관 종업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내대분에게 꽃다발을 드리고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안 박사님, 백화원 초대소라고 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이 대표단이 갔을 때 영접을 했던 이 장소인데 여기 수리비 영수증을 받아들고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요. 그렇죠. 그 영수증을 제출한 사람이 바로 호위사령부 정치원. 네. 그러니까 한 우리 별 3개 정도 상장급입니다. 네. 사령관이 지금 윤정린 대장인데 그 정치원은 뭐 사령관하고 거의 맞먹는 사람이죠. 네. 근데 아마 그걸 이제 비용 문제를 눈치 없이 아마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렇게 직접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물어보면 말을 할 수 있고 또 보고사항이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근데 지금 북한이 지금 유엔 제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금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보시면 뭐 김정은 위원장 옆에 붙어 다녀야 할 그 한광상 재정격리 부장이라든지 전일천 39호 실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네. 그 사람들이 붙어 다닐 때 이제 김정은이가 어디 돈 필요하고 좀 줘 이러면 이제 그 외화가 돌아가는데 돌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알아서 수리하라 그랬는데 아마 수리했는데 그게 아마 우리 돈으로 한 10억 넘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카펫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그걸 싹 가구라든지 그걸 바꿨다면 들어갔는데 가뜩이나 지금 금고가 비어서 쫄쫄매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내미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부모님 사정 돈이 좀 없는 상태에서 장난감 산다고 돈 달라고 그러면 엄청 혼나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김정은 그 위원장의 표현을 보면 왜 이런 것까지 나한테 얘기하느냐.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왜 김정은이 저렇게 얘기를 했냐면 호위사령부한테 그 와크라 해가지고 무역 그걸 떼줬습니다. 그럼 호위사령부가 자기네 그 조직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화원 초대소를 이제 뭐 이렇게 개보수하는 문제도 자기네 예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북한이 수출이 안 되는 겁니다.
작년도에 벌써 그 재작년도보다 수출이 한 절반 정도로밖에 안 되고 또 올해는 90%가 또 줄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연간 수출을 해봤자 2억 불밖에 안 됩니다. 통상 3, 40억 불을 수출을 해야지 네. 국가가 돌아가는데 저는 호위 사람보다 돈이 없는 거예요. 아하. 돈이 없으니까 쫓아가서 저 장부를 내미는 거 아닙니까? 네, 견적서를 하면서 수리비. 그러니까 김정은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수출국을 줬는데 뭐냐 이게 왜 나한테 돈 달라고 그러냐. 그래 화가 난 겁니다. 네. 맞네요. 제가 아까 예상했던 게 맞네요. 돈 없는 사람한테 와서 돈 달라고 그러면은 화나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약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만큼 지금 북한 내 경제 사정, 외화 보유고가 바닥이 나 있고 현금 유통이 안 된다. 돈이 없다. 이 얘기가 되겠군요. 그렇죠. 뭐 그때 이제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이제 네. 우리 정보 당국이 캐치해냈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아주 소름 돋게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김정일이 칫솔을 스스로 손으로 들고 양치질을 할 정도까지 됐다. 아. 이런 첩보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믿어지십니까? 글쎄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저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느냐. 저 네. 이야기를 과연 어느 수준의 어떤 정도의 그러네요. 첩보가 이걸 얘기했을지 궁금한데 누가 저 측근에서 바로 얘기를 해줬을까요? 듣고.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정도면 아마 권력에서 한 2, 3순위 정도 네. 이내에 들어가야지 얘기했을 것 같은데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인데 어쨌든 저런 정도의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이유는 김정은이 인내심이 바닥에 나고 있고 아하.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그 밀당 네. 싸움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다 이런 어떤 바로미터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견적서 내밀었다가 승질 한번 냈다는데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지금 다 해석이 나오고 있군요. 그렇죠. 이 승질 내서 그냥 정치위원만 내쫓은 게 아니라 네. 노동당 조직 지도부가 호위 사령부를 집중 검열해가지고 정치위원 밑에 뭐 정치부자이니 뭐이니 모든 간부들을 상당히 많이 숙청시켰다는 거예요. 이번 일을 계기로요? 이번 일을 계기로 아하. 정치위원만 날린 게 아니라 조직 지도부가 집중 검열했다. 이것은 자기를 경호하는 부대, 963 군부대 12만 명에 달하는 인원들을 전부 조사해서 검토했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우리 표현으로 불경제를 저질렀다. 전지전능한 그 최고사령관에게 대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비화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돈이 많이 없군요.